저는 김순자입니다. 64살입니다. 30년간 세탁소를 운영하며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7년 저는 이 빌라를 지키며 손주들과 함께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3일 전 아들 민수가 깜짝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제주도 크루즈 7일 1등급 객실 티켓이었습니다. 평생 이런 선물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출발 당일 아침 혈압약을 깜빡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문 뒤에서 들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형님, 걱정 마세요. 편도 티켓이에요. 바다 한가운데서 늙은 여자가 떨어지는 건 흔한 사고잖아요. 생명보험 2억, 빌라 4억 합쳐서 6억이면 빚 다 갚을 수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30년 동안 키운 아들이 제 목숨을 돈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닦고 크루즈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엄마도 가만히 있지 않을게. 하지만 3배로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봐야만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김순자입니다. 64살입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30년 넘게 세탁소를 운영했습니다. 남편 박철수가 7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저는 혼자 이 30평짜리 빌라를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아들 민수는 38살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영업팀장으로 일하며 월급 400만 원을 받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36살, 전업주부로 2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손녀 지우는 초등학교 2학년, 손주 준호는 유치원생입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민수 가족이 제 집에 옵니다. 저는 아침 일찍부터 김치찌개를 끓이고 전을 부치며 손주들을 기다립니다. 그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지난 일요일도 그랬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지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아이는 제 품에 안겨 제잘거렸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선생님이 잘 그렸대요. 준호도 뒤따라 들어오며 제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저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다 해놨어. 손 씻고 와. 민수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좀 일찍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식탁을 차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무슨 일 있어? 민수는 잠깐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집에 볼 일이 좀 있어서요. 수지는 부엌으로 들어와 저를 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밥 퍼드릴게요. 며느리는 예의 바르고 조용한 성격입니다. 저는 늘 수진이 고마웠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아이들이 거실에서 놀고 있을 때였습니다.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는 잠깐 화면을 보더니 급히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저는 우연히 발코니 쪽을 보았습니다. 민수가 전화를 받으며 긴장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네, 형님. 알겠습니다. 네, 곧. 네. 형님이라고요? 민수에게 형이 있나요? 외동아들인데요. 민수가 전화를 끊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누구였어? 민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회사 선배요. 업무 관련해서요. 그날 저녁 민수 가족이 돌아간 후 저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민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받나 보다 싶었습니다. 3일 후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민수가 혼자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황금색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들어가도 돼요? 그럼 들어와. 저녁은 먹었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앉더니 황금색 봉투를 제게 건넸습니다. 엄마, 깜짝 선물이 있어요. 저는 봉투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니? 열어보세요.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고급스러운 초대장 같은 것이 나왔습니다. 크루즈 여행 티켓이었습니다. 제주도 출발 크루즈 7일.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민수야, 이게 뭐니?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선물이에요. 제주도에서 출발해서 일본, 오키나와 거쳐서 돌아오는 7일 일정이에요. 1등급 객실이에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야, 이게 얼마인데? 엄마, 가격은 신경 쓰지 마세요. 민수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평생 저 키우시느라 고생만 하셨잖아요. 아빠 돌아가신 후에 더 힘드셨을 텐데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 돈 쓰신 적 없잖아요. 저는 눈물이 나려는 것을 참았습니다. 민수야, 엄마 한 번쯤은 편하게 쉬셔야죠. 바다 보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푹 쉬세요. 저는 티켓을 다시 봤습니다. 출발일은 3일 후 일요일이었습니다. 민수야, 이렇게 비싼 선물을 어떻게 해?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제가 번 돈으로 엄마한테 선물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엄마는 제게 30년 넘게 모든 걸 주셨잖아요. 저는 민수를 안았습니다. 고맙다, 아들. 민수도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알아챘습니다. 민수의 손목에 멍이 있었습니다.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손목이 왜 그래? 민수는 황급히 손을 빼며 소매를 내렸습니다. 아, 이거요? 회사에서 짐 나르다가 부딪혔어요. 괜찮아요.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업팀장이 짐을 나르나요? 하지만 민수가 괜찮다고 하니 더 묻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30분쯤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 집에 가볼게요. 수진이가 아이들 재우고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 조심해서 가. 민수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민수는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형님. 지금 나가는 중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민수는 전화를 끊고 저를 봤습니다. 엄마, 저 먼저 갈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거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민수가 빌라 앞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귀에 대고 누군가와 계속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느낌을 무시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크루즈 티켓을 다시 봤습니다. 7일 동안 바다를 보며 쉴 수 있다니. 평생 이런 여행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설렜습니다. 민수가 이렇게 효자인 줄 몰랐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3일 후 완전히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제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출발일은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토요일 저녁부터 짐을 쌌습니다. 크지 않은 캐리어 하나에 옷가지와 세면도구를 넣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6시 저는 일어나 샤워를 했습니다. 제주도행 비행기는 오전 10시였습니다. 8시까지 김포공항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7시 30분 택시를 불렀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현관을 나서는데 문득 생각났습니다. 혈압약을 안 챙겼습니다.
저는 64살입니다. 10년 전부터 고혈압 약을 먹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걸으면 안 됩니다. 택시 기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다시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형님. 지금 엄마 출발하셨어요.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민수는 지금 제 집에 있었습니다. 제가 나간 걸 확인하러 온 걸까요? 저는 조용히 문 뒤에 섰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편도 티켓이에요. 돌아오는 항공권은 안 끊었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편도 티켓이라고요? 바다 한가운데서 늙은 여자가 배에서 떨어지는 건 흔한 사고잖아요. 경찰도 의심 안 해요.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생명보험 2억하고 빌라 팔면 4억, 합쳐서 6억이면 형님 빚 1억 5천 다 갚고도 남잖아요. 저는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제 처지 좀 봐주세요. 자식들 목숨이 걸린 문제예요. 제가 이거 안 하면 형님이 지우랑 준호를.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루즈 5일차 밤에 실행하겠습니다. 네, 확실하게 할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발걸음 소리. 민수가 현관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계단 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민수가 나갔습니다. 민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민수가 완전히 사라진 후 저는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혈압약을 챙기는 것도 잊었습니다. 그냥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죽이려 한다고요? 생명보험 2억, 빌라 4억, 6억을 위해 어머니를 죽인다고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주들 목숨이 걸린 문제. 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누가 지우와 준호를 위협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가요? 민수는 결국 저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든 결과는 같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64년을 살아온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남편을 잃고도 혼자 아들을 키우고도 견뎌낸 얼굴. 저는 거울 속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무너지지 마. 넌 더 강한 사람이야. 택시가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혈압약을 챙기고 다시 내려갔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김포공항 가시는 거 맞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민수는 제가 이 크루즈에 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엄마가 진실을 알았다면 절대 배에 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탑니다. 저는 제주도로 갑니다. 그 크루즈에 탑니다. 왜냐고요? 민수야,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엄마도 가만히 있지 않을게. 내가 엄마를 함정에 빠뜨렸다면 엄마도 너를 함정에 빠뜨릴 거야. 3배로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체크인을 하고 탑승구로 갔습니다. 비행기를 기다리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사립 탐정을 쳤습니다. 여러 탐정 사무소가 나왔습니다. 저는 리뷰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김정민 탐정사무소 20년 경력, 가족문제 전문. 리뷰들이 좋았습니다. 저는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벨이 3번 울리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정민 탐정사무소입니다.
선생님, 저는 김순자라고 합니다. 의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제 아들 민수를 조사해 주세요. 사채 빚이 얼마나 있는지, 누구한테 빌렸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부 파헤쳐 주세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혹시 가족 간 갈등이 있으신 겁니까? 네,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갈등이요. 알겠습니다. 의뢰인분의 아드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알려주시겠습니까? 저는 민수의 정보를 불러줬습니다. 저는 지금 크루즈에 타서 7일간 연락이 안 될 겁니다. 돌아오는 즉시 연락 주세요. 모든 증거를 주세요. 크루즈요? 네, 제주도 출발 7일 일정입니다. 혹시 위험한 상황은 아니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아서 조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일 후 부산항 도착 예정이시죠? 그때까지 모든 자료 준비해 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일어나 탑승구로 걸어갔습니다. 제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죽이려 한다면 어머니도 싸울 겁니다. 저는 30년간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이번에도 살아남을 겁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간다. 내가 준비한 무덤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 범죄를 증명하러 간다. 제주도에 도착하면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겁니다. 제주도 공항에 내렸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크루즈 터미널까지는 택시로 30분 거리였습니다. 터미널에 도착하자 거대한 하얀 배가 보였습니다. 12층 높이의 크루즈선. 수백 명의 사람들이 탑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티켓을 건넸습니다. 김순자 고객님, 8층 847호실입니다. 1등급 객실이시네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혹시 귀국 항공권은 준비하셨나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아니요, 아직 안 끊었는데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보통 패키지는 왕복으로 제공되는데 고객님 예약 내역에는 편도만 있네요. 네, 제가 따로 끊으려고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크루즈 중에 사무실에 오셔서 항공권 예매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배에 올랐습니다. 복도를 따라 8층 847호실을 찾았습니다. 방문을 열자 깔끔한 객실이 나타났습니다.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작은 발코니도 있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침대 옆에 놓고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난간에 손을 얹고 바다를 봤습니다. 민수는 여기서 저를 떨어뜨리려 하는 걸까요? 5일차 밤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4일이 남았습니다. 저는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녹음 앱을 다운받았습니다. 민수가 전화하면 모두 녹음할 겁니다. 오후 6시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메인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넓은 식당에는 수백 개의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가족 단위 손님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처럼 혼자 온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뉴를 보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고개를 돌리니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웃고 있었습니다. 은발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품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혼자 왔습니다. 저도 혼자예요. 같이 드실래요? 혼자 먹기 좀 쓸쓸해서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테이블을 옮겼습니다. 여성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박희숙이에요. 62살이고요. 부산에서 왔어요. 김순자입니다. 64살 서울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악수를 했습니다. 희숙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희숙도 남편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5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답니다. 아이들이 자꾸 여행 가라고 해서 왔어요. 혼자 있지 말고 좀 쉬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아들이 선물해 줬습니다. 희숙이 웃었습니다. 효자시네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희숙이 제 표정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순자 씨, 혹시 무슨 걱정 있으세요? 표정이 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요? 하지만 희숙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희숙 씨,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희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황금 봉투를 받은 것부터 출발 당일 아침 문 뒤에서 들은 대화까지 편도 티켓, 생명보험 2억, 빌라 4억, 크루즈 5일차 밤. 희숙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희숙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 씨,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네. 5년 전 제 아들이 제 돈을 노린 적이 있었어요. 남편이 남긴 유산이 좀 있었거든요. 아들이 사업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자 저한테 돈을 달라고 했어요. 제가 안 준다니까 심지어 통장을 훔쳐가려고도 했죠. 저는 희숙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아들이지만 범죄는 범죄니까요. 그 후로 인연을 끊었어요. 희숙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순자 씨, 우리 함께 이 나쁜 놈을 혼내줍시다. 저는 희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밤 저와 희숙은 희숙의 방에서 만났습니다. 희숙의 방은 12층 1247호, 제 방보다 큰 스위트룸이었습니다. 일단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희숙이 말했습니다. 민수가 전화하면 모두 녹음할 거예요. 좋아요. 그리고 크루즈 사무실에 가서 항공권 문제도 확인해야 해요. 다음 날 아침, 저와 희숙은 3층 승객 서비스 사무실로 갔습니다. 김순자 고객님, 항공권 예매 도와드릴까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그 전에 제 예약 내역 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고객님은 편도 티켓만 예약되어 있네요. 귀국 항공편은 없습니다. 누가 예약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약자는 민수 고객님이시고요. 결제는 민수 고객님 카드로 되어 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민수는 처음부터 제가 돌아올 계획이 없었습니다. 귀국편 예약해 주세요. 네, 일요일 부산 도착 후 서울행 비행기 있습니다. 75만 원입니다. 저는 카드를 건넸습니다. 사무실을 나오자 희숙이 말했습니다. 이제 결정적 증거예요. 민수가 의도적으로 귀국편을 안 끄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녹음 버튼을 누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크루즈 어때요? 좋다, 민수야. 바다가 정말 예쁘구나. 다행이다. 엄마, 혹시 배낭간 근처에는 조심하세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왜? 뉴스에서 봤는데요. 배 흔들림 때문에 어지러워서 떨어지는 사고가 종종 있대요. 엄마 연세도 있으시니까 조심하세요. 민수는 제가 어떻게 죽을지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알았다. 조심할게. 엄마, 맛있는 건 많이 드시고 푹 쉬세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희숙이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저 나쁜 놈. 난간 조심하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녹음을 저장했습니다. 3일차 오후 저는 수영장 근처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초록색 셔츠를 입은 40대쯤 되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수영장 바에 앉아 있었지만 수영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희숙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영장에 수상한 남자 있어요. 희숙이 10분 후 나타났습니다. 저는 초록색 셔츠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희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남자 어제도 식당에서 봤어요. 순자 씨 근처에 계속 있더라고요.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사람을 보낸 것 같아요. 희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위험해요, 순자 씨. 그날 밤 저는 희숙의 방에서 잤습니다. 제 방에 혼자 있기가 무서웠습니다. 4일차 아침 탐정 김정민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김순자 고객님, 중요한 정보 발견했습니다. 민수 씨 사채 빚 1억 5천만 원. 채권자는 강태석, 수진 씨 친오빠입니다. 강태석은 조직폭력배 전력 있음. 매우 위험한 인물. 조심하십시오. 저는 희숙에게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수진 오빠가 사채업자예요. 그 사람이 민수를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희숙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선장님께 가야 해요. 모든 증거를 보여드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일차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계획한 그 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5일차 목요일이었습니다. 오늘 밤 민수가 계획한 일이 실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아침 9시 저와 희숙은 선장실로 갔습니다. 선장 이한수는 50대의 위험 있는 남자였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모든 증거를 보여드렸습니다. 녹음된 통화, 편도, 티켓 예약 내역, 탐정의 조사 보고서. 선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김순자 고객님,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 배에서 살인 시도가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선장님, 도와주세요. 선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밤 보안팀을 배치하겠습니다. 고객님은 절대 객실에 가시면 안 됩니다. 다른 곳에 계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초록색 셔츠 남자, 저희가 감시하겠습니다. 847호실 근처에 나타나면 즉시 체포하겠습니다. 저녁 7시 선장의 갈라 파티가 열렸습니다. 저와 희숙은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우아한 검정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30년 전 남편과 결혼기념일 때 입었던 드레스였습니다. 파티장은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 라이브 음악, 맛있는 음식들. 저는 초록색 셔츠 남자를 찾았습니다. 그는 파티장 구석에 서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희숙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남자 봤어요? 네, 저도 봤어요. 계속 감시하네요. 10시가 되자 저는 피곤한 척 파티장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로 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타면서 뒤돌아보니 초록색 셔츠 남자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8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8층에서 내리지 않고 12층까지 갔습니다. 희숙의 방으로 갔습니다. 희숙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저 남자 따라왔어요? 네, 분명히 따라왔어요. 우리는 방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선장이 보낸 보안 요원 2명도 함께 있었습니다. 11시가 지났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자정 10분 전 보안 요원의 무전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8층 복도에 수상한 남자 출현. 847호실로 접근 중.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출동하겠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와 희숙은 복도에 있는 모니터를 통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8층 복도가 보였습니다. 초록색 셔츠 남자가 847호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자물쇠 따는 도구였습니다.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복도 양쪽에서 나타났습니다. 조용히 847호실 문 앞에 섰습니다. 남자가 발코니로 가는 게 보였습니다. 발코니 난간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보안 요원들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들어. 움직이지 마. 남자는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뭡니까? 당신은 지금 체포됩니다. 주거 침입죄, 살인 예비 혐의로. 남자가 도망치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이 재빨리 제압했습니다. 남자의 주머니를 수색하자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물쇠 따는 도구, 작은 병 하나, 그리고 휴대폰. 보안팀장이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로 보고했습니다. 선장님, 용의자 휴대폰에서 결정적 증거 발견했습니다. 민수라는 사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는 희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선장실로 이동했습니다. 남자는 수갑이 채워진 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장이 남자의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메시지 내용, 자정 이후 대기, 발코니에서 추락한 것처럼 싸움 흔적 없이 완벽하게 사고로 보이게 성공하면 2천만 원. 발신자 민수.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제 아들이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했습니다. 2천만 원에 어머니를 죽이려 했습니다. 선장이 말했습니다. 김순자 고객님, 이 남자는 내일 부산항 도착 시 경찰에 인계됩니다. 그리고 민수 씨도 체포될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에게 전화하고 싶습니다. 선장이 제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저는 민수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벨이 울렸습니다. 엄마, 왜 이 시간에? 민수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고용한 사람 체포됐다.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초록색 셔츠 입은 남자. 오늘 밤 자정에 내 방에 침입했어. 발코니 난간을 조사하고 있었지. 휴대폰에 내 메시지가 다 있더라. 엄마, 오해예요. 저는 오해? 편도 티켓만 끄는 것도 오해니? 생명보험 2억, 빌라 4억, 그거 다 오해니?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야, 잘 들어. 내가 일요일 부산항에 도착하는 즉시 경찰이 너를 체포할 거야. 살인 미수 혐의로. 엄마, 제발. 이제 끝이다, 민수야. 내가 선택한 길이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희숙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저는 희숙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선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객님, 정의가 이겼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정의가 이겼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슬픈 걸까요? 다음 날 토요일, 크루즈는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바다를 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민수는 감옥에 갈 것입니다. 저는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을 잃었으니까요. 일요일 아침 8시, 크루즈가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부두에는 경찰차 3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희숙과 함께 하선했습니다.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김순자 고객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저희는 부산경찰청 강력계입니다. 민수 씨와 수진 씨를 체포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경찰서에 있습니다. 고객님도 진술하러 오셔야 합니다. 저는 경찰차를 타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조사실에서 저는 모든 것을 진술했습니다. 문 뒤에서 들은 대화, 편도 티켓, 녹음된 통화, 크루즈에서 일어난 일. 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김순자 씨, 이것은 명백한 살인 미수입니다. 민수 씨와 수진 씨는 구속될 것입니다. 제가 아들을 만날 수 있습니까?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0분 후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수갑을 찬 채 들어왔습니다. 민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민수를 봤습니다. 제 아들, 38년 전 제 품에 안겼던 작은 아기. 왜 그랬니, 민수야? 민수는 고개를 떨구고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왜 엄마를 죽이려 했어? 돈이 필요하면 말하지. 왜 이런 짓을? 엄마, 저는 정말. 민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민수가 끌려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희숙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순자 씨, 집으로 가요. 2주 후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희숙이 옆에 있었습니다. 민수와 수진이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수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피고인 민수, 피고인 수진,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인, 입장 밝히십시오. 민수의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저희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검사가 놀라 일어났습니다. 무슨 증거입니까? 변호인이 서류 뭉치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인 민수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협박 문자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변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판사님, 피고인 민수는 강태석이라는 사채업자에게 협박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자를 봐주십시오. 대형 화면에 문자 내용이 떴습니다. 민수야, 오늘까지 계획 실행 안 하면 내 딸 지우 유치원 앞에서 데려갈 거야. 강태석? 어머니 안 죽이면 내 가족 전부 죽여. 빚 1억 5천, 이자만 매달 2천씩 늘어난다. 선택해. 강태석? 오늘 밤 12시까지 확인 전화 안 오면 준호학원 앞에서 데려간다. 강태석?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의자를 꽉 잡았습니다. 손주들을 위협했다고요? 변호인이 계속했습니다. 판사님, 강태석은 수진 씨의 친오빠입니다. 그는 조직폭력배 출신 사채업자로 2년 전 민수를 노름판에 끌어들여 고의로 빚 1억 5천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손주들을 협박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목숨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강태석 조직원들이 24시간 민수의 집을 감시했습니다. 민수가 경찰서에 가려 하면 즉시 아이들을 납치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변호인이 또 다른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민수가 크루즈 선장에게 보내려 했던 편지입니다. 배에 타자마자 쓴 것입니다. 화면에 편지 내용이 떴습니다. 선장님께, 저는 민수입니다. 제 어머니 김순자육 14세, 847호실가 위험합니다. 저는 사채업자에게 협박당해 어머니를 해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를 지키고 싶습니다. 제발 어머니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산 도착 즉시 경찰에 신고해 주십시오. 저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변호인이 말했습니다. 민수는 이 편지를 전달하려 했지만 크루즈 4일차에 어머니 김순자 씨가 먼저 선장에게 가셨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꼬였습니다. 판사가 민수를 받습니다. 피고인 사실입니까?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네, 판사님. 저는 정말 엄마를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태석이 제 아이들을, 지우와 준호를, 민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그렇다면 강태석은 어디 있습니까? 변호인이 대답했습니다. 검찰에서 이미 수사 중입니다. 강태석과 그 조직원 7명이 어제 체포되었습니다. 강태석은 지난 5년간 같은 수법으로 7명의 노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모두 보험금 사기 살인이었습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재조사가 필요합니다. 강태석 사건과 함께 다시 심리하겠습니다. 오늘 재판은 여기까지. 3개월 후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강태석 살인 교사, 공갈, 협박 등으로 징역 15년. 수진 오빠의 범죄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로 집행유예 2년. 민수 무죄 방면 협박에 의한 행동으로 판단.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피고인 민수는 사채업자의 극심한 협박 하에 있었으며 자녀들의 생명이 직접적 위협에 놓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범행을 계획했다. 하지만 실제로 범행을 실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어머니를 보호하려는 시도를 했다. 따라서 무죄로 판단한다. 판결이 끝나고 법정을 나왔습니다. 민수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저는 민수를 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수는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엄마를 배신한다는 게. 하지만 아이들이. 저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알아, 아들. 엄마가 오해했어. 넌 약했지만 가족을 지키려 했구나.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민수의 눈을 봤습니다. 넌 내 아들이야. 엄마는 언제나 널 사랑해. 희숙이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순자 씨, 잘 됐네요. 저는 희숙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요, 희숙 씨. 당신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1년 후, 저는 여전히 미아동 빌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민수 가족은 빚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온 가족이 제 집에 모입니다. 지우와 준호는 할머니 품에 안겨 제잘거립니다. 민수는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작은 회사지만 정직하게 일합니다. 수지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채 피해자 상담센터에서 일합니다. 오늘도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습니다. 김치찌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집니다. 민수가 밥을 먹다 말고 저를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저는 웃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 지우가 물어봅니다. 할머니, 크루즈 재밌었어요? 저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응, 재밌었어. 할머니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여행이었어. 창밖으로 햇살이 비춥니다. 따뜻한 봄날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복잡하다는 것을, 사람은 선과 악으로만 나눌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사랑은 때로는 참고 기다리는 것이라는 것을. 민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약하고 실수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는 제 아들입니다. 그리고 가족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함께 한 걸음씩.